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equality constraint를 갖는 nonlinear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inequality constraint까지 포함한 nonlinear 프로그래밍,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앞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의 nonlinear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앞에서 말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constraint optimization, inequality constraint를 갖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g of x가 그 제한 함수가 0보다 작기 위한 리전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리전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저 빨간 화살표는 벡터가 아닙니다. 그냥 저쪽 방향으로가 feasible region이라는 의미로 친 거지 어떤 뭐 그레디언트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 g of x도 그레디언트는 저 화살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 f of x는 가운데 이렇게 동심원처럼 돼 있는 f of x의 레벨 세트를 등고선으로 이렇게 쭉 표시해 놓은 건데 0.4입니다. 저게 0.4 곱하기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저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점은 저 원점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한 그 feasible region에 f of x의 그 미니멈 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 지금 뭐 빨간 화살표가 시작되는 저 점이 저 그림상에서 빨간 화살표가 시작되는 저 점이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솔루션이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KKT 조건을 이용해서 보면 라그랑지 함수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x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또 람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우리가 계속 전개를 해보면 그런 옵티멀 포인트에서의 x1 값은 4분의 5 람다, x2는 4분의 5 람다. 역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아직은 람다를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 라그랑지 함수를 람다에 대해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람다가 뭐냐를 구하면 람다가 5분의 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맨 위식에서 x1 옵티멀 솔루션인 x1은 1이 되고 또 옵티멀 솔루션인 x2는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그 KKT 조건에 나온 것들의 몇 개만 가지고도 지금 벌써 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라그랑지 듀얼 펑션, 라그랑지 듀얼 프로그램으로 풀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루션 1, KKT 조건을 이용한 것, 솔루션 2,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이용한 것, 이게 뭐 완전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KKT 조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뽑은 조건들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봤듯이 이 라그랑지 듀얼 함수, 듀얼 프로그램을 풀다가 보면은 KKT 조건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1, 2가 사실 이렇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라그랑지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뭐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에 람다를 구하고 KKT 컨디션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를 우리 여기서는 x에 대해서 미분한 라그랑지 듀얼을 맥시마이즈 하는 람다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거지 사실은 또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어진 문제를 라그랑지 함수로 정의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 그죠? x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x는 4분의 5 람다, 또 x2는 4분의 5 람다. 앞과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KKT 컨디션에서는 또 라그랑지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가 되게 하는 람다를 구했는데 그 말이나 지금 여기 그 라그랑지 듀얼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람다를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맥시마이즈 하는 람다를 구한다는 게 결국은 미분값이 0이 되게 하는 람다를 구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솔루션 1, 2가 같은 얘기를 그냥 괜히 표현만 다르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라그랑지 듀얼을 기반해서 푸는 방법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프로젝션 타입 메소드라고 해서 위에 설명대로 프로젝션 타입 메소드는 우리가 어떤 컨벡스 셋 상에서의 옵티미제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컨벡스 셋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컨벡스 셋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집합의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집어서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어떤 점이든 간에 이 셋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일단 수식으로 저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저 수식만 보고 그걸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컨벡스 셋이라고 C라고 하는 셋인데 아무 점이나 그 두 점을 찍어 가지고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으면 그 선상의 어느 점이든 다 이 컨벡스 셋에 속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컨벡스 셋이 뭔지를 머리에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함수를 한번 우리 이제는 저런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저게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저 프로젝션, C라고 하는 그 컨벡션 셋을 갖고 X가 그 안에 속할 때, X가 속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저 오른쪽 변을 보시면 딱 알다시피 우리가, X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저 C라고 하는 컨벡스 셋으로 프로젝션 시킨다는 오퍼레이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컨벡션 셋의 바깥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구하는 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값은 뭐냐 하면은 저 X와 Y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컨벡스 안에 있는 Y가 바로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결과값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런 동그란 컨벡스 셋이 있고 이 바깥에 X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X와의 거리가 최소가 되면서 셋 안에 속하는 점 Y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컨벡스 셋의 저 바운더리에 위치하겠죠. 그 주어진 X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컨벡스 셋에 속하는 Y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X를 줬을 때 이 컨벡스 셋 상으로 프로젝션, 이거 바로 이래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젝션은 자기 마음대로 컨벡스 셋에 아무데나 점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점으로 컨벡스 셋에 속하면서 가장 가까운 점으로 프로젝션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1차원적으로는 저런 맥스 오퍼레이터도 결국 프로젝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X가 그 0보다 큰 경우에는 답이 그냥 X 그대로 나오는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프로젝션을 시키죠. 그죠? 지금 컨벡스 셋은 뭐냐면 0을 포함한 양수가 다 컨벡스 셋이에요, 지금. 근데 그 X가 그냥 X 자기도 컨벡스 셋 안에 속하면 그냥 답은 그냥 그 X 자기 자신이 되는데, X가 이 컨벡션 셋에 속하지 않고 저 어떤 음의 값을 가지면은 그냥 0으로 그냥 프로젝션 시켜준다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맥스 오퍼레이터도 프로젝션 타입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용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할 때 그 새로 생성되는 X 값이 우리가 원하는 컨벡스 셋 안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도록 우리가 제한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그레디언트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KKT 멀티플라이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KKT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KKT 멀티플라이어를 우리가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어센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강이냐 상승이냐에 따라서 그 멀티플라이어는 그레디언트 어센트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그 멀티플라이어를 구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할 때
항상 우리가 그 KKT 컨디션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 구한 KKT 멀티플라이어가 그 0보다 커야 하는 그런 컨벡스 셋을 벗어나면 바로 0보다 큰 컨벡스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새롭게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레이디언트 프로젝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서도 새로 생성되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컨벡스 셋 안에 계속 들어있는 거를 확실시하면서 가고 싶을 때 그레이디언트 프로젝션을 쓰면, 그쵸?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컨벡스 셋의 바깥으로 위치하게 돼도 그냥 프로젝션 시켜서 이것을 새로운 점이라고 하고 또 다음 점을 구해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널티 타입 메소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constraint 함수가 제로인 경우에 저 cx라고 하는 constraint를 만족시키면서 f of x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이때 그 메소드 오브 라그랑제 그 멀티플라이어를 쓰면 다른 게 좀 뮤 곱하기 그냥 c 오브 x가 들어가는 거죠. 라그랑제 함수가. 근데 뮤 곱하기 c 오브 x 대신에 2분의 뮤 곱하기 c의 제곱이 들어갔죠. 뭐 2분의 1이 들어간 거는 나중에 이제 뭐 미분할 때 이제 제곱과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게 원래는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저 컨스트레인트 함수였는데 그게 함수의 제곱으로 바뀐 거죠. 이것을 이제 페널티 타입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그 이퀄러티가 아니라 이니퀄러티 컨스트레인트일 경우에는 저렇게 맥시멈 0과 또 컨스트레인트 함수의 제곱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말로 간단히 하면 뭐냐면은 페널티 타입 메소드라고 하는 이유는 저게 컨스트레인트를 위반하면 그 함수값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걸 먼저 보시면 이퀄러티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 C of X가 constraint에서 요구하는 대로 0일 경우에는 그대로 F of X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C of X가 constraint를 벗어나서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저 두 번째 텀이 자꾸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조건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가해지는 거니까 가능한 한 저 식들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만족해야만 더 낮은 값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C of X가 원하는 그 제한에 주어진 대로 0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를 보시죠. 두 번째도 제한이 뭡니까? C of X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 of X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저 맥스 오퍼레이터 안에서 값이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C of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상, 이 말은 뭐냐면 즉 제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한 그냥 우리의 이 문제는 그냥 F of X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 제한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즉 C of X가 0보다 C of X가 0보다 큰 상황이 되면 이 페널티 텀이 막 증가해서 이 미니마이즈 하는 거에 역행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미니마이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저 식이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페널티 타입 그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페널티 텀을 줘서 이 그 주어진 제한을 바이올레이션, 즉 위반하면 이 페널티가 커지게 만들어서 가급적 위반하지 않고 주어진 제한을 만족시키도록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는 제한도 만족시키면서
주어진 x를 f of x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뮤라고 하는 페널티 그 상수가 반드시 0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을 가져야만 이게 결국 옵티멀 포인트로 도달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예로 간단히 여기를 보시면 이런 간단한 옵티미제이션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 연습 삼아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 이것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메소드 오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방법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라그랑제 펑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x1에 대한 미분은 0, x2에 대한 미분은 0,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한 미분은 0 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x1, x2, 람다, 아까 또 뮤라고도 얘기했던 그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구하면 이렇게 x1의 옵티멀 값은 2분의 1, x1은 2분의 1, 또 x2도 2분의 1 갖고 그 함수의 그 미니멈 값은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또 2분의 1이 됐네요. 그죠? 저게 답인데 이거를 메소드 오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대신에 페널티 타임 메소드를 가지고 구하면은 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텀이 제곱이 되는 거죠. 원래 앞에서는 2분의 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뮤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 뭐 그냥 스케일의 차이니까 크게 뭐 달라질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라그랑제 함수를 만들어서 x에 대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럼 보면은 x1과 x2는 둘 다 2뮤 플러스 1분의 뮤 값을 갖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메소드 오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에서는 옵티멀 솔루션이 2분의 1, 2분의 1이었던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이거는 2뮤 플러스 1분의 뮤인데 뮤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저게 2분의 1이 되죠. 즉 우리가 저 페널티 상수는 아주 높은 값으로 보내주면 결국 옵티멀 솔루션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페널티 메소드는 저 페널티 항을 에서 주어진 제한 함수를 제곱시키는 거다. 그 대신에 그 앞에 붙는 페널티 그 상수 뮤는 그 반드시 높은 값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높은 값을 가져야지 진짜 높은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모델에 따라서 뮤가 뭐 지금 요 예제에서는 64만 돼도 이미 꽤 높은 값이 돼서 벌써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뮤가 64를 가지면은 이미 뭐 거의 무한대나 다름없는 높은 값을 갖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어진 다른 식에서는 뭐 이게 1000 정도는 돼야지 뮤가 비로소 굉장히 높은 값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뮤가 어느 정도를 할당해야 될지, 어느 정도로 높게 줘야 될지 모르는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높은 값을 주면은 제한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컨스트레인트 바운더리 부분에서 그냥 밸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또 알아낸 거죠. 그래서 난데없이 원치 않는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 테이블에서 보듯이 뮤를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뮤가 변화될 때마다 옵티미제이션을 새로 하는 거죠. 한 번씩 증가하는 뮤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x1, x2가 더 이상 안 변하죠. 반복 7과 8에서 보면 x1, x2 값이 이제 더 이상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변화량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 이하로 이제 줄어들면 이제 수렴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옵티멀 x1은 3.0이고 옵티멀 x2는 4.0이었고, 이 경우에 우리는 뮤를 높은 값을 갖는 뮤는 64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라그랑제 듀얼을 이용한 난리니어 프로그래밍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는, 특히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또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션 타입 메소드와 페널티 타입 메소드를 뒤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오늘 강의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가 라그랑제 제한 있는 옵티미제이션을 라그랑제 함수로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로 든 건 전부 다 뭐 x제곱, x1제곱, x2제곱 플러스 람다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라그랑제 함수가 있으면 그것을 x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고 또 람다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의 경우에는 꼭 수식들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게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그랑제 함수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는 게 결국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뉴턴의 방법이라든가 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든가 또 컨주게이트 그레이디언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은 딥러닝이 대표적인 난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인데 막 울퉁불퉁한 로컬 미니마가 엄청 많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딥러닝 네트워크를 우리가 수식으로 정의해서 어떤 네트워크상의 웨이트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훈련한다고 하고 옵티미제이션 한다고도 얘기하는데 그 옵티미제이션에 지난주에 얘기한 unconstrained optimization, 뉴턴 방법, gradient descent, 또 conjugate gradient 이런 것들이 마구 쓰인다는 걸 아시면은 이 옵티미제이션, 컨티뉴어스 옵티미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도 지금 이번 주와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이상과 같이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